네, 2023년 2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여러 언론을 보니까 수원지검 형사 6부가 경기도청, 남부청사, 북부청사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기도청 남부청사는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청사는 의정부에 있습니다. 인구가 경기도가 제일 많죠. 그래서 경기도를 경기 남도, 북도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나눠지지 못했고 경기 남부청, 경기 북부청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청은 의정부를 포함해서 한수 이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접적 지역이죠. 북한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화영 씨가 평화부지사를 할 때 주로 북부청에서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북부청 중심으로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런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되게 찹찹한데 제가 취재하고 공부한 걸 토대로 이 주사파들의 대북 종섭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하나하나 사건을 보도하고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건 설명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계속 헤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사파들이 북한에 접근하는 모델은 1972년에 이루어졌나요? 그 전에 서독에서는 빌리 브란트가 총리가 됩니다. 빌리 브란트가 이제 동독과 수교를 하게 되죠. 할슈타인 원칙을 깨고 동방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72년에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갔고 82, 92,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됩니다. 아주 평화적으로 통일됩니다. 서독 중심으로. 때문에 이 주사파들은 이 서독의 모델,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본따서 대한민국도 대북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껍데기는 맞습니다. 근데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이러한 주사파의 주장 연장선상에서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했던 것이고 이재명이가 이화영, 김성태를 앞세워서 북한에 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북방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가장 한심한 거는, 가장 한심까지는 아니지, 아주 중도한 보수파로서 크게 헛짚었던 거는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그럼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패배를 하죠. 패배를 하면서 연합국 4개국이 점령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얄타 회담을 하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논의를 했을 때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병합했어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대한제국을 병합한 것처럼 병합을 했습니다. 그때 연합국들은 합의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무조건 독일에서 떼어내자. 독일의 한 개 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별도 국가로 만들어주자. 그런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탁 통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합의가 됐습니다. 신탁 통치를 한 11년간 받다가 56년도인가 오스트리아는 독립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연합국 네 나라 간의 의견이 안 맞았기 때문에 영원한 중립국, 과거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 그 이전에는 신성로마 제국, 어마어마한 유럽 최대의 제국이었던 오스트리아는 아주 유럽의 중요한 국가였는데 형편없는, 정치력이 없는 중립국으로 독립을 합니다. 근데 오스트리아가 왜 지금도 유명하냐? 오스트리아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군대도 가질 수가 없고 영토도 거의 다 잃었고 과거의 식민지 병합지 다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를 쓰는가 하면 그 엘리트들이 중립국은 영원히 뭐 중립국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중립국으로 생존을 하는데 누가 쳐들어오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은 서울에 한강이 있듯이 걔네 수도에도 그런 뭐
강이 있는 모양이죠. 그 특정한 한 지역을 떼어내서 유엔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아주 싼 가격, 제가 가격까지는 모르겠는데 1달러인가 이렇게 유엔에 분양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미국이 만든 유엔이 뉴욕에 있었는데, 뉴욕에 이제 세계 각국에 이제 뭐 브랜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땅을 준다니까 어따 좋다고 들어가서, 그래서 오스트리아에다가 많은 유엔 기구를 지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유엔이 있으면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중립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엔이 많은 기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돈이 돌아간 겁니다. 홍콩이 그 시장 자유화를 해서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했잖아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서방 국가의 자금이 들어와서 아시아의 싼 노동력과 결합하면서 이제 산업을 일으키다 보니까 금융도시가 되면서 홍콩하고 싱가포르가 뭐 무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잘 살게 되니까 독립이 유지되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물론 홍콩은 그 후에 영국이 반환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스트리아는 이제 작은 영세 중립국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독일은 연합국이 이제 의견이 갈렸어요. 미국이 45년 전쟁을 끝냈는데 49년도인가에 소련이 핵실험을 하면서 미국에 강력하게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이란 나라가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뭐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 독일이 점령했던 나라를 해방시켜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정부를 만들게 하면 되는데, 소련은 이제 소련군이 있으면은 소련군에서는 그 군사지휘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지휘관이 아니라 소련 공산당에서 나온 당 세포 또는 뭐 정치위원 이런 사람들이 더 지휘관이 높습니다. 그런 정치위원들이 헝가리나 이런 데를 점령했을 때 공산 세력을 심어갖고 공산주의 정부를 만드는 공산화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처칠 막 총리를 지내고 나온 사람들이 야, 저 소련 놈들을 못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처칠이 이제 그때 루즈벨트는 죽고 트루먼이 대통령이 됐는데 트루먼이 고향에 가서 유명한 연설을 하죠. 동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인 부다페스트 뭐 이러이러한데 철의 장막이 쳐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도 이제 확실하게 알면서 소련이 해방시키지 않은 다른 지역에는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나토를 만들고, 그 지역에 공산화되지 않게 하려면 잘 살아야 되니까 뭐 트루먼 독트린인가요? 그걸 발표하면서, 그때 국무장관이 누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대대적으로 경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잘 살게 되면서 그쪽 지역에서도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소련이 아주 비밀리에 많이 했거든요. 그게 좌절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대결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독일 문제는, 오스트리아 문제는 뭐 서로 신탁 통치해서 앞으로 10년 후 11년 후에 보자 이렇게 됐는데 독일 문제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소련하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랑은 같이 갈 수 없구나 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점령 지역을 묶어서 서독 정부를 출범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서독을 나토에서 관리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도 자기가 점령했던 지역에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동독이 되죠. 그 다음에 동독을 만들고 나서 이 유럽에서 미국이 얼마나 반공 정책을 펴는지 떠보기 위해서 이듬해 1950년 김일성을 사주해서 머나먼 동쪽에서 우리를 침략하게 만듭니다. 그때 미국이 허가 찔리죠. 근데 미국은 거기 갑자기 참전하려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참전을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제 한반도, 그때도 원래 우리도 이제 일본의 하나가 됐다가 전쟁을 일본이 짐으로 해서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국은 오스트리아처럼 우리도 신탁 통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승만, 김구, 김성수, 민족준영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근데 여운형, 박헌영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신탁 통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주사파의 선배들은. 그 신탁 통치 받자는 세력들이 4.3 제주, 그 다음에 여순 사건 일으키는 그런 세력들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골치 아프니까 유엔으로 넘기니까 유엔은 한국은 신탁 통치하지 말고 그냥 정부 세워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정부를 세우러 가는데, 거기에 반대했던 게
제주 사건, 그게 이제 남로당이 했던 거죠. 그다음 여수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까 미국은 당황해서 그러면 한국 정부 세우는 것도 유엔에 맡겼으니까 유엔한테 맡겨보자 그랬더니 소련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라서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데 지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기권을 해요. 유엔 안보리에서 저 침략을 맞자 결의하고 그래서 유엔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왔기 때문에 미국 상원의 파병 승인을 안 받고 바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53년까지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유럽은 대신에 그 전쟁으로 안 들어갔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소련도 미국이 나토를 이미 만들었으니까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서독은 완연한 분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서독에서는 그 서독 총리들이 쭉 나오면서 할슈타인 원칙을 발표해서 동독과 수교한 나라는 서독은 수교하지 않는다. 동독 적대시 정책으로 가죠. 동서독은 전쟁을 한 바가 없어요. 미국과 소련도 전쟁한 바가 없어요. 다만 미소 세력은 한반도에서 붙었을 뿐이지. 대리전 형식으로. 미소는 싸운 적이 없고 동서독도 싸운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서 서독이 굉장히 동독을 압박하고 미국 주도의 반공전선에 앞장을 섭니다. 그렇게 한참 가다가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이제 장관 때도 그랬는데 총리가 되고 나서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냉전 속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독일인이 내전 서로 싸워야 되니까 우리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동독에 제의를 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서로 평화조약 맺자. 너희도 우리가 너희도 통일 포기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뭐예요? 한국과 일본이 별개 나라니까 기본조약 맺잖아요. 그 외교관계를 처음 쓰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의합니다. 동방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72년도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맺어요. 완전 별개 나라 서로 독립을 인정한 거죠. 그게 서독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서독 헌법에 위반이 다 많았는데 그 당시 서독 헌법이 우리 헌법은 그 동독 지역에는 그 당시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국회에서 비준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서독은 완전히 별개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이게 재밌는 게 그 공산주의 국가는 노조가 만든 국가니까 노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폴란드로 치면 한 지방 해양 도시에서 그 레흐 바엔사가 이끄는 그 시작은 노동자 탄압이었던 것 같아요. 공산주의 국가도 노동자 탄압합니다. 뭐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했다, 뭐 우리 운동권 가요가 나온 이유도 뭐 그런 걸 텐데 뭐. 그래서 이제 레흐 바엔사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일어났다가 그게 86, 7, 8년 계속 강성해지면서 폴란드 정부가 못 막아요. 못 막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태가 커지면은 옛날 바르샤바 사태가 커지면은 소련군까지 와서 우리는 동맹국이니까 여기서 반란을 그 나라 경찰, 군대가 못 막으면 동맹군이 와서 막는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소련도 그 당시에는 경제력이 딸리고 여력이 없으니까 못 막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부가 무너지고 폴란드 정부가 무너지고 헝가리, 체코 막 무너지고 하니까 89년도 12월 3일인가 베를린 장벽이 동베를린 사람들에게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동독 정부가 붕괴가 돼요. 그냥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민중 봉기에 의해서 새로운 동독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야, 우리는 경제도 너무 어렵고 이 공산주의 체제 갖고는 안 된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렀는데 그 장면을 동독도 다 봤어요. 동유럽 국가도 다 봤어요. 동독과 서독은 서로 별개 국가가 됐기 때문에 여권 갖고 서로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방송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동독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서독이 발전했다는 걸 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6.25 전쟁 때 박살났던 알았던 서울이 올림픽 치료 정도로 굉장히 발전해 있으니까 이 공산주의 정권은 안 되구나 하고 막 반항을 한 거죠. 공산주의 나가라고. 베를린 장벽 붕괴시키고 하니까 그 붕괴시킨 세력들이 모여갖고 우리는 공산주의밖에 배운 게 없어서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동독 정부 그 공산 정권 무너뜨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우리가 서독에 들어가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안을 들고 서독하고 양독 조약을 맺어요.
자, 우린 한 나라가 되겠다. 그걸 들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소련 네 나라를 찾아갑니다. 그걸 미국이 딱 지원하죠. 소련은 돈이 없으니까 야, 돈 주면 해줄게. 그래서 서독에서 100억 달러를 지원해줘요. 차관으로. 그렇게 됨으로 해서 동독이 서독에 합쳐지는 것을 묵인합니다. 그 통일이 평화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서독은요, 자기네가 예산을 들여 군대를 만들지만은 그 군대 사용권은 나토가 갖습니다. 근데 동독이 항복을 이제 통일되겠다고 했으니까 동독군 무장해제를 하려고 서독군이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서독군 지휘권은 나토에 있지 않습니까? 나토가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군의 군 지역에 들어오면 바르샤바 조약기구군은 전체가 대항한다는 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독이 머리를 써내는 게 이 축구 시합을 할 때 처음에 이제 팀을 만들어 연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코치 감독이 있어요. 코치 감독이 연습할 때 코치 감독이 있고 시합 나갔을 때 코치 감독이 따로 있습니까? 그럼 연습을 할 필요가 없지. 연습한 대로가 시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평소에 훈련시키고 하는 그 지휘부가 전쟁도 지휘해야 그게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동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서독이 자기 지휘부는 나토잖아요. 그래서 전시에는 나토가 하고 평시에는 서독 정부가 이끈다 해서 전시작전권은 저기 있지만 평시작전권은 서독에 있다. 서독군이 들어가서 무장해제하는 거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을 나누는 희한한 사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이 통일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딱 보고 있던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88년에 집권해서 90년 동유럽 공산화, 소련 붕괴를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서울올림픽 이후에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동유럽 국가와 계속 공산화 끝난 나라와 수교를 하다가 소련과도 수교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북한을 외교적으로 굉장히 고립시키죠. 그리고 그 정부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사람은요, 좀 엉터리예요. 엉터리 보수파고 공부가 안 된 사람이야. 많은 게 엉터리인데, 뭐부터 받는가 하면은 평자권, 전자권을 나눠놓고 있으면은 통일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거부터 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왜 미군한테 작전권을 줘야 돼? 하고 평자권을 갖고 와요. 93년도에. 그걸 잘했다고 박수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북이 만나고 이렇게 가는데, 김영삼 정권 때는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은,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굉장히 우세했으니까, 그때 이제 동독이 공산정권을 무너지고 또 폴란드에서 레흐 바인사가 노조를 중심으로 공산정권 무너뜨리고 한 게 다 미국 CIA나 이런 데의 공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안기부에서 대북 공작을 많이 합니다. 대북 공작을 할 때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독은 동독과 국교를 맺었으니까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장사꾼이나 사업가를. 근데 우리는 북한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 뭐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돈을 줘서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이북 사람과 뭐 하려면 사업하는 척으로 꾸며야 되니까 사업을 믿기로 합니다. 요거를 하면서 이제 대북 에이전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YS 때 제가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쓴 책이 공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장석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대북 사업을 하면서 이북 사람 만나고 하면서 이 사업을 하자는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처음엔 정보기관이 준 돈 갖고 하게 되죠. 국정원에서 나오는 정보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엮고 들어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갑자기 북한이 붕괴되면 나빠진다. 북한 경제를 살리고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돼요. 북한에서 뭐 생수를 갖고서 파면 좋아한다. 이런 발상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대북 에이전트들이 그 사람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구전을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현대그룹이 정주영 회장이 이북 통천 바로 연산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사업할 뜻이 있으니까 장석중 씨를 통해서 만나면서 북한에 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접근을 하죠. 그걸 이용하는 거면 김대중 씨가 이용해서 도합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죠. 그 중에 현대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보낸 건 뭐 2억 얼마라 그러고 나머지는 산업은행 등 이런 데서 대한민국 제가 낸 세금을 이북에 주면서 북한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빌리 브란트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국가 대 국가로 딱 하자니까 돈 주고 한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양쪽 시민들이 왔다 가면서 친적이니까 준 돈은 있는지 몰라도 국가 간에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하고 국교를 맺고 한 게 아니라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사업을 위장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정보기관에 정보비가 들어가던 것이 어떻게 또 바뀌어서 김영삼 이후 때는 북한하고 사업하면 돈 번다. 백두산 생수 갖고 오면 돈 번다. 뭐가 좋다 그래갖고 또 사업을 하는데 그걸 조금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급행료를 주다 보니까 북한하고 항상 돈을 주게 돼. 그러다 결국은 정부 대 정부 회담인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4억 5천만 달러라는 돈을 김대중이가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했다 그랬죠.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걸 노무현 씨가 밝히지. 근데 노무현 씨도 정상회담 하면서 돈을 줬다고 설이 돌았는데 뭐 본인이 자살했으니 그걸로 끝났고. 그다음에 문재인 씨는 이북 가서 뭐 금강산, 백두산도 관광하고 김정숙 씨가 노래도 부르고 올 때는 송이버섯 2톤까지 선물로 받아오고 그것은 공짜로 갔겠느냐. 북한이 돈 욕심 내는 거는 이성건인가가 심리전 하는 그자가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 왔을 때 밥 먹는 거 보면서 이랬잖아요. 냉면 하나 대접하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셈니까? 돈 내놔라 이놈아 이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수사가 지금 아직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제 문재인 씨가 이북에 갔을 때, 18년 9월 달에 갔을 때, 많은 자치단체장을 데려갔는데, 이재명 씨는 안 갔어. 근데 이재명 씨는 누구냐? 이화영을 통해서, 김성태를 통해서 별도로 북한을 접촉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간 돈이 1,000만 달러니, 300만 달러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화영은 그 부인할 수 없는데 지금 딱 잡아떼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이 가다 보면은, 이, 구전 띄어먹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누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게 주사파들이 뛰어들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 통일 사업이라고 거짓말해서 꼬시는 거예요. 옛날에 현대가 속았고, 처음엔 대우가 속았고, 삼성을 계속 노력했다 삼성이 흑금성 때 싹 빠져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안 하지, 삼성은. LG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대기업들은 현대 케이스를 통해서 알았어. 아, 북한 저거 돈 안 된다. 북한은 돈만 띄어먹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낮은 기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 같은 쌍방울 같은 기업들이지. 그게 왜냐하면 개성공단 때 이게 노무현 씨가 이제 대북 투자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개성공단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제한적으로 하자 그랬는데 북한이 굉장히 통제했지만은 어쨌든 저임금 덕택에 몇 개 산업들은 돌아갔거든요. 네이 만들고 하는 거니까. 김성태 씨는 쌍방울 하니까 해볼만 하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돈을 줬던 겁니다. 이 돈을 주게 되면은 북한은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들지. 근데 이 주사파들은 자기네 구전 만들 수 있는 이 사업을 아주 통일 사업인 양 꾸며놓고 장난을 쳤던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은 보수 우파 극단적이라 그러는데 저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 아닙니다. 팩트에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김영삼부터 다 속아 자빠져서 그렇게 갔던 겁니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하고 주사파의 대북 정책은 확 다른 겁니다. 돈이 있고 거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원지검이 왜 줬느냐? 지들은 통일사업이라고 그러겠지. 이게 무슨 통일사업이야? 오히려 통일을 멀게 하는 사업이지. 아니 서독이 돈을 줘갖고 동독이 핵무기 만들겠습니까?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 엉터리 대북 사업을 이 주사파 출신들이 대학교 때 그랬으니까 취직도 안 하고 놀다가 노무현 정권 때 단맛 보고 뭐 문재인 때 해갖고 돈 버는 방법을 안 거야. 어떻게 하든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을 또 옹립하고 결사 이 옹립 이러고 옹이 이러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깨지 않으면 남북 통일이 어렵습니다. 주사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사업비 대북 송금을 그때 5억 원을 보내기로 경기도 의회에서 허가를 한 적이 있으니까 이걸 다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이 법정에 세우고 유죄가 나와야 이게 없어집니다. 진짜 서독식으로 통일하자고 하면서 반서독으로 가는 게 이재명 문재인을 앞세운 주사파라는 사실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은 뉴스 해설 보다가도 좀 운동권 좀 뭐랄까 강단에서 강의는 강의인데 좀 화가 난 식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주사파한테 속아도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계속 역사 조작을 하는 겁니다. 4.3은 위대하고 5.18은 민주화 운동이고
그렇게 속이는 게 어딨어요.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과했나요?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